1월 17일 화요일 수다 시작합니다. 뉴멕시코주 하원의원 공화당 후보가 부땡 선거를 조장한 것으로 의심된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총격을 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름은 솔로몬 페냐. 페냐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소속으로 주 하원 선거에 도전했다가 현직인 민주당 후보에게 패했는데요. 그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고 부땡 선거를 주장해왔습니다. 17일 뉴멕시코주 앨버커키 경찰은 지역 정치인들의 자택에서 발생한 연쇄 총격을 사주한 혐의로 39살의 솔로몬 페냐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선거가 끝난 뒤 지방정부 고위 간부들의 자택을 방문해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며 말싸움까지 했다는데요. 사실 표 차이가 압도적이라 땡땡이었을 가능성은 낮기는 하지만 아무튼 민주당의 행적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페냐는 이후 4명의 남성에게 현금과 함께 총격 대상의 주소를 건넸는데요. 그가 지목한 공격 대상은 선거 관리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간부와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첫 공격은 지난해 12월 4일 뉴멕시코 최대 도시인 앨버커키를 포함하는 버나리오 카운티의 민주당 고위 공직자인 에드리아나 바보아의 자택을 대상으로 실행했다고 합니다. 실행범들은 바보아의 자택을 향해 총을 쏴댔는데요. 무려 탄창 8개를 소진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흑인 갱스터식 드라이브 바이 슈팅이었는데 다행히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공격도 주 하원 의원과 카운티 고위 간부의 자택을 향해 실행됐는데 역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페냐는 특히 지난 3일 린다 로페스 주 상원의원 자택을 공격할 당시에는 직접 자동 소총을 들고 현장에 나타나기도 했다는데요. 이건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도 페냐의 총은 오작동으로 발사되지 않았지만 같이 간 공범들은 10여 발의 총을 로페스 의원의 자택을 향해 발사했다고 합니다. 진짜로 페냐라는 인간이 사람들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는지 아니면 하늘이 도우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으로 공화당이나 대통령 지지자들 욕먹게 하지 않으려 했는지 다행히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는 채로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조사 결과 페냐는 전과도 있었는데요. 절도죄로 2008년부터 약 7년을 복역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사람이 공화당 후보로 나왔는지도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걸 기회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영어로 캐스티 제너럴리제이션을 조장하는 민주당 좌파 미디어도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인 기밀문서 관련 소식이 여전히 일면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사저에서 기밀문서가 발견된 이후 출입자 기록을 공개하라고 공화당이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공화당 국가기밀문서 일부가 델라웨어 윌밍턴 사저에서 발견된 이후 출입기록 공개 요청을 한 건데요. 이에 백악관 대통령 사저의 방문객 기록 일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거주지이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백악관 법률 고문실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저는 개인 것이다. 하지만 백악관 출입 기록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네, 물론 대통령 사저가 일반 가정처럼 쉽게 드나들 수 없다는 건 모두가 아실 겁니다. 비밀경호국 SS가 대통령 사저를 경비하고 있지만 누가 들락거렸는지는 추적하지 않아 출입자 기록이 없다고 설명했고요.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 공화당 제임스 코모 위원장은 DC의 펜 바이든 외교국제참여센터 개인 사무실과 대통령 사저에서 문서 수색에 관한 정보를 요구했고 이 외에 윌밍턴 사저 방문객 기록 제출도 요구한 상태입니다. 공화당 사저를 방문한 사람이 기밀 문서에 접근했거나 검토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된 건데요. 백악관은 윌밍턴 사저의 방문자 기록이 없다고 밝혔지만 팍스뉴스 디지털 리뷰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집에 들락거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부터 과거 캠페인 직원, 현재 보좌관 등등. 의원에는 척 슈머, 조 맨친 이름이 거론됐고 헌터 바이든은 물론 수시로 출입했다고 합니다. 바이든은 2020년 코땡19 유행이 시작되면서 윌밍턴 지하실을 캠페인 본부로 전환해 사용했습니다. 오말리 딜런, 클라인, 현재 바이든의 수석 보좌관 마이크 도닐론 등이 그의 서재에 모였었던 것도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사저에서 기밀문서 유출에 서프라이즈드라며 실수였다는 입장인데요.
코모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잘못을 비난하진 않겠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투명하지 않다고 비난할 것이라고 CNN에 출연해 밝혔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에 대해선 비난의 목소리를 내놓고 본인은 유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었던 것은 대단한 위선이라고 비판했었죠.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과 제임스 코모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에 계속 압박할 것이라며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원 공화당이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독에 나설 것으로 예고하며 공화당은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나섰습니다. 공화당은 특히 이번 회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헌터 바이든 사업 거래 은폐 등에 대한 법무부에 대한 조사를 할 거고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코땡 바이러스 기원, 남북 국경 위기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바이든의 문제덩어리. 사냥꾼 바이든이 전직 스트리퍼 여성과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 자식이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전직 스트리퍼 여성이 헌터의 자식이 맞다며 DNA 검사 결과와 함께 자기 딸에게 바이든이란 성을 붙여달라며 개명 신청서를 제출했었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아이가 바이든 성을 갖게 되면 헌터의 부적절한 행위와 태만이 교정될 수 있다며 개명 신청을 냈다는데 좀 이 말이 우습게 들리는 건 저만 그런가요? 누가 누구를 교정하고 바꾸게 한다는 건지 둘 다 똑같이 보입니다. 어쨌든 헌터는 그녀의 아이 개명에 반대한다라는 의사를 법원에 밝히며 법적 다툼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터의 반대 이유는 개명으로 아이의 평화로운 삶을 막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바이든 이름에 대한 폄하가 없을 때 아이가 자유롭게 결정하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건지 그냥 인정하기 싫고 받아들이기 싫다 이거 아닙니까? 그녀의 양육비 지원 요청도 헌터는 지원 여력이 없다면서 법원에 양육비 감액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헌터에겐 전처의 세 딸과 현재 와이프 사이의 아들 하나 이렇게 4명의 자식이 있죠. 헌터 관련 소식은 추잡하기 짝이 없고 혼외 자식에게 성을 이용 못하게 싸우고 있는 것도 참 대통령 아들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할까요? 화요일 이슈 이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빠이.